저는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양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유니티 시뮬레이션 기술 및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킹 타임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한 유니티 코리아에 처음에는 이제 게임 쪽 이제 기술 지원 팀으로 이제 입사를 했었고요. 한 4년 정도 기술 지원 일을 하다가 한 작년부터는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 분야가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쪽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함께 같이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이제 유니티 시뮬레이션 이 두 가지 토픽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한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몰입감 있는 실시간 3D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유니티가 이제 게임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 그래도 이제 저희 유니티가 이제 인더스트리 진입한 지도 꽤 되었죠. 한 17년, 18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토픽이 유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단연코 이제 유니티가 선두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신 분들을 딱 봤더니 그래도 이제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가지 주제로 디지털 트윈이 왜 마켓에 지금 필요한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인더스트리 분야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특히 제조업 분야나 중공업 이런 분야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매우 오래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신 기술에 도입하기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크고 부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의 공간에 합쳐져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2022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시스템에서 내가 직접 어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을 통해서 누구한테 다운 받아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인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해보지 않은 일을 맡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유지보수에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어떤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직감에 의해서 판단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이제 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정보가 잘 정리돼 있으면 정보를 이제 잘 분석해서 하면 좋을 텐데 마찬가지로 정보가 다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나의 어떤 노하우나 추측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들이 다 파편화돼 있고 이것을 다 확인해 보려면은 내가 매우 많은 멀티 스크린 모니터를 봐야 됩니다. 아마 이런 정보들이 한 군데에 잘 정리돼서 시각화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도구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펜과 종이를 사용하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자꾸 바뀌다 보면은 이제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너무 시스템이 오래됐다 보니 좀 운영 계획에서 이전에 어떤 컨텍스트를 갖고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먼저 알람을 받고 대비를 하면 좋은데 이벤트 발생 후 이제 알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다운이 되거나 어떤 유지 보수에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은 결정적으로 요것들을 하나로 이제 해결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범위를 크게 1, 2, 3으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으로 갈수록 이제 확장이 되는 개념인데요. 1번은 우선은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빌딩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빌딩에 건물이 면적은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으로는 있는데요. 얘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가상 환경에 접목을 시키면 이게 디지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가상 환경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더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봐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떤 교통정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IoT로 가상 환경에 불러와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도화된 방법인데요. 가상화된 환경과 실시간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방지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내가 최적화함으로써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어떤 우리 프로덕트 사이클에서 한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클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계를 시작할 때 디지털화돼 있으면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반복적으로 설계 개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재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운영을 하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보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그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그런 가상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실제 목업을 만들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의의 조건이나 외부 팩터를 삽입을 해서 물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은 이제 유니티 디지털 트윈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코어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유니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니티 엔진이죠. 유니티 에디터라고 불리는. 그래서 유니티 가운데 이제 유니티 에디터가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합을 하고요. 이제 유니티 프로라든가 유니티 리플렉트, 픽식스 같은 어떤 입력 데이터, 즉 CAD 데이터를 변환해서 유니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애드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아마 유니티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유니티 프로덕트가 한 3, 40개 됩니다. 매우 놀랍죠. 그래서 유니티는 엔진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 쪽이나 인더스트리, 그 다른 분야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해서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인수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중에서 가장 익숙한 거는 이제 플라스틱 SCM이라는 소스 관리 툴이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잠깐 보자면 오늘 좀 제가 소개해드릴 유니티 시뮬레이터 프로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도움을 주는 도구도 있고요. 퓨리우스라고 하는 어떤 웹 렌더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지만 내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필요한 애드온 프로덕트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프론트 엔드 쪽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는 백엔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시스템을 버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기존 회사에서 쓰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뭐 ERP 등등을 같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니티에 결합시킬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백엔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랑 뭐 제휴를 해서 기술을 같이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SDK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백엔드진, 프론트엔드진
새로운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유니티는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안 해본 거고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우선은 저는 이제 유니티를 알지만 이제 인더스트리 쪽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S사랑 일을 한다. 그럼 S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들의 데이터를 가상환경으로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도메인에 대한 어떤 공부가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유니티에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티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기존에 썼던 데이터 포맷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시뮬레이터 쪽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저희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우선 국내 사례는 내일 뭐 삼성 SDS,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이런 국내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니티 코리아랑 같이 협업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외국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핀란드에 위치한 시터와이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그 도시와 환경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회사고 이제 앞으로 먹을 거리를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고민은 건축 환경 내에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적 데이터, 즉 뭐 건물이 면적이 얼마인지,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정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요. 동적인 데이터는 뭐 자동차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요 정적이든 동적이든 모두 데이터를 하나의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건축의 효율성, 그러니까 도시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 실제 목업으로 만들기 전에 디지털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면은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외부 환경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때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을 했던 게 당연히 처음에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유니티를 쓰진 않았고요. 이제 오픈 소스 렌더링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이제 오래 좀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오픈 소스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유니티나 어떤 다른 엔진에서는 이미 개발해 놓은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런 오픈 소스 엔진에서는 하나하나 내가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나 이런 상용 엔진이 좋은 게 미리 기능들이 많으니 나는 컨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처음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유니티로 가자 결정을 하고 10명 정도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이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에셋들, 데이터들을 모두 시각화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어떤 도시의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어떻게 실시간 시뮬레이션 되는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이 10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하나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컨텐츠를 보여드릴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항구 시뮬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항구 인프라, 전반적인 인프라를 볼 수 있고 실제 어떤 IoT 데이터, 배에서 오는 데이터, 어떤 컨테이너에서 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은 실제 이 오루라고 하는 지역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화 한 거고요. 실제 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가시화하거나 지금 요 항구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가시화하는 작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화면은 좀 안전에 대한 것인데요.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할 때 물까지의 깊이가 얼마큼인가, 육지와 거리가 얼마큼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IoT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에 반영해보고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항구에서 제일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항구에 이제 물건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거를 어떻게 쌓아놓고 배에 어떻게 싣고, 이런 스케줄링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되면은 되게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구에 어떤 날씨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들, 상품들을 다 IoT 데이터로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3D로 가시화를 해놓은 거죠. 가시화를 해서 이제 작업자는 내가 이제 한눈에 실제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물체가 어떻게 그 선적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쌓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가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시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센서와 빌딩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G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5G 신호가 도시에 어떻게 잘 전파가 되는지, 그리고 도시의 가로등이 어떻게 잘 시뮬레이션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건물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고요. 네, 조금 스킵을 해보면, 네, 빌딩 해보고, 지금의 경우에는 아마 전선, 네, 케이블 밑에 깔려 있는 광학 케이블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5G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5G에 어떤 기주의국을 심어놓고 그 5G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녹색일수록 이제 5G 신호가 잘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조명에도 그 조명 모양이 있잖아요. 어떤 조명은 이렇게 모양이 위로 퍼지기도 하고 쭉 길게 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5G 신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조명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제가 중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퀄리티를 어떻게 잡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떤 투자를 받거나 어떤 외부에 쇼업을 할 때는
약간 이런 류의 그래픽보다는 되게 사실감 높은 비주얼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개발 공수라든가 어떤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목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심플한 그래픽을 쓰고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잘 정리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라이팅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트와이즈는 유니티 개발자들을 모아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필요한 어,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거죠. 도시 프로젝트와 뭐 한국 프로젝트와 같은. 그래서 이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데이터가 디지털화돼서 뭐 최대 한 15에서 20% 어떤 그 기간이 단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거는 우리 항상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딩 시스템을 뭔가 어떤 개인이나 팀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서비스가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게 먼저고 그 가상 환경을 구축해 놨으면 걔를 어떻게 써먹을까가 고민인데 시뮬레이션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시뮬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얼마나 현실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을 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어떻게 AI를 어떻게든 접목시켜서 최적화, 효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할 거는 좀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이 관심을 많이 안 줬던 분야이긴 한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쓰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반복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퍼즐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퍼즐을 푸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퍼즐을 얼마나 빨리 푸는지를 가지고 제가 게임 레벨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많이 들어보는 질문인데요.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실제 테스트를 돌리면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테스트 하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로 동시에 테스트 가능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내가 10개를 테스트하려면은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핸드폰이.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떤 유지 보수나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니티 시뮬레이션 프로라는 어, 툴이 있고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를 얘기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비용이 절감이 돼요. 실제 해보지 않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동작을 해봄으로써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한 동작을 예측해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해서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봄으로써 실제 오프라인 공정상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어떤 프로세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해봄으로써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게 지금 어떤 창고에 어떤 로봇이 물건을 이렇게 수납하는 건데요. 회사가 원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 세계에는 이런 로봇이 물건을 이동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똑같이 디지털화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화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와 비슷하게 실제와 비슷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실제 로봇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거죠. 그게 뭐 AI든 아니면 뭐 그냥 하드 코딩이든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상관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런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팩터를 삽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실은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요구하는 환경이 굉장히 커져요. 즉 처음에는 어떤 공장이 있으면 공장의 한 구역만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다는 요구가 처음에 있었는데요. 어떤 POC 레벨인 거죠. 근데 이제 POC가 잘 성공이 되면은 이거를 공장 전체로 확장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면은 공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큰 공장을 어떻게 환경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그 환경 안에서는 여러 개의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지금은 한 4대의 로봇이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공장은 더 많겠죠. 그리고 각 로봇마다 또 센서가 최소한 5-6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센서 역할은 뭐 어떤 물체 인식이라든가 충돌 감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한 환경 안에 로봇들이 여러 개 있고요. 각 로봇은 센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본 건데요. 우리는 지금 점점 고도화된 최첨단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니티 렌더링 환경이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보다 한 25에서 50%만 필요로 해요. 즉 어떤 의미냐면은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렌더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약간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에 렌더링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릴 때 유니티의 렌더러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유니티 렌더링이 컴퓨팅 파워의 한 25에서 50%를 먹고 있고요. 잡고 있고, 이것을 렌더링을 안 보여준다면 우리는 컴퓨팅 파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시뮬레이션 컴퓨팅 파워를 최소화해서 가능한 그 정해진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발이 돼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 유니티 시뮬레이션 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유니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왼쪽 하나의 케이스와 오른쪽 4개의 케이스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왼쪽에 있는 화면만큼 하나의 컴퓨터에는, 잠깐 이렇게 볼게요. 하나의 컴퓨터에는 하나의 시뮬레이션만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니티 시뮬레이션 프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PC에서도 이렇게 4개의
동시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간단하다. 간단하면은 뭐 굳이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를 도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도입하는 게 오히려 공수가 더 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연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프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이 점점 환경, 센서 그리고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아바타랑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유니티 엔진은 렌더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불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헤드리스 렌더링과 멀티 GPU 지원이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뮬레이션 프로의 장점을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헤드리스 렌더링, 그러니까 지금 화면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헤드리스 렌더링인데요. 아시다시피 헤드리스 렌더링은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죠. 실제 뭐 머신러닝 트레이닝 할 때 이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유니티는 이 헤드리스를 지원하긴 했지만 리눅스 기반으로 리눅스 기반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티 시뮬레이션 프로에서는 리눅스 기반으로 헤드리스 렌더링을 지원을 하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렌더링이 필요로 없다. 그럼 렌더링을 오프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컴퓨팅 파워를 절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높은 시뮬레이션 처리량인데요. 기존의 유니티는 내 PC에 GPU가 여러 개 꽂혀 있어도 하나의 GPU만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사 렌더링 지원은 내가 내 PC에 GPU가 4개가 꽂혀 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4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요 분산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PC에서 한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눠서 뭐 1번 구역, 2번 구역 이렇게 따로따로 렌더링해서 합쳐진 기능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렌더링은 하나의 GPU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시뮬레이션 프로의 장점은 기존의 유니티가 지원하지 않았던 헤드리스 렌더링과 분산 렌더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렌더링 테스트 화면을 잠깐 보면요. 이제 왼쪽이 하나의 GPU로 시뮬레이션 돌린 거고요. 오른쪽 화면이 3개의 GPU로 9개 화면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는 오른쪽 분산 렌더링을 쓴 결과가 한 4.6배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다는 것은 내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빠르게 받아서 좀 더 일찍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요. 그 AI2 또르라는 그 홈 어시스턴트 로봇 트레이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집 가운데 로봇가 보이죠. 이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어떤 주전자에 물을 넣어서 데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 방은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로봇에는 센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처리를 하려면은 비싼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한데요. 시뮬레이션
프로를 통해서 헤드리스 렌더링과 분산 렌더링을 통해서 좀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결과인데요. 가장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녹색 그래프하고 맨 아래에 좀 검은색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맨 아래는 한 개 GPU만 썼을 때고 맨 위에는 32개 GPU를 썼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 한 10배 이상 더 속도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시뮬레이션을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실 것 같아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에디터 안에서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요. 걔를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붙이고 머신러닝을 하고 컴퓨터 비전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현실을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킬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시뮬레이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제 유니티 에디터하고 유니티 시뮬레이션 프로는 이런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헤드리스 렌더링을 지원해서 컴퓨팅 파워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분산 렌더링을 이용해서 멀티 GPU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보다가 시뮬레이션 프로를 보다가 느꼈던 것인데, 제가 지금 화학 가스를 지금 쪽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좀 한번 그쪽으로 연동을 시키려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유체역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화학 가스가 움직임도 디지털 트윈을 실현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 별도의 지금 현재는 다른 시뮬레이션 프레임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이게 좀 표현하기 좀 많이 좀 제한된 부분인데 유니티를 통해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유니티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역학 결과 해석 결과 있잖아요. 해석 결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해석 결과를 하려면은 해석 결과에 필요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유니티에서 돌릴 수 있는 어떤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해석 결과를 좀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내 입맛에 맞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유니티의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석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프로젝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외에서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경우에는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 공장지대 내에서의 좀 소규모 건물 내에서 이제 가스 누출 시에 요거 확산되는 현상까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까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제 정확도가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해석 결과의 프로그램만큼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유니티에서도 어떤 비실시간으로 뭔가 계산하는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실시간 렌더링 엔진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대략적인 결과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세션은 마치고요. 혹시 더 추가 궁금하신 질문은 제가 좀 요 밖에 한 20-30분 있을 거니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